예정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임금이 난신으로 연좌된 사람 가운데 태비와 중궁의 족친을 방면하여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난적은 천지간 용납될 수 없는 바이므로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이 여기는 것인데 지금 연좌된 사람들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면방시키면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십 년이 지난다면 비록 특은을 입더라도 오히려 괜찮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자 이유는 해빈의 연고로 좌절되었으니 지금 방면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양자 이유는 연좌된 것이 이미 10여 년이 지났으니 성상의 뜻이 이와 같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논의하겠습니까 하였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비전주 하송포 단후태수 원승이 사인을 보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황해도 강음 관노로 용속시킨 양자유와 경기의 장단에 부처시킨 윤훈의 을 방면하게 하였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원부의 쌀이기를 호패법을 세운 이래로 새로 얻은 노비가 자문 많은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간유가 있을 것이니 그 상전된 문건을 다시 상고하여 변정 추세해야 하므로 응당 행해야 할 사건을 아래에 조율합니다. 1. 일찍이 양적에 들어있다가 호패법을 세운 이후에 사천으로 패를 받은 자는 경중은 한승부에서 외방은 관찰사가 각 해의 군적과 호적을 상고하여 추세해서 속량하게 하고 본주로서 변정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원에 고하도록 허락해서 변정하여 판결하게 하소서. 1. 양인으로 일찍이 군적과 호적에 들어있던 자가 지금에는 비록 천인이 되었을지라도 쇠출할 근거가 없으니 또한 본주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되 만일 자수하여 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징고하도록 허락하여 본주의 노비로 충상하게 하고 그 양인은 속궁하도록 하소서. 양적이 있는 양족 및 비록 양적이 없는 양족이라도 단연간 양인으로 있어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자는 속량하게 하되 만일 그 양인이 자수하여 총상함을 같이 하게 하소서. 1.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이 되게 한 자는 사유전을 가릴 길 없이 비록 종친, 재신, 공신이라도 아우러 본률에 의가에 과단하게 하며 이정으로서 정상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같이 죄주게 하소서. 1. 자수한 자는 면죄하게 하소서. 1. 경중의 한승부 오부와 외방의 수령이 먼저는 양인이었다가 후에 촌인이 된 사람들을 마음을 써서 추세하지 않았다가 뒤에 발견된 자는 사유전을 가릴 것 없이 파출하게 하소서. 추세하여 속량한 사람들을 한승부 및 여러 도의 관찰사가 모두 기록해서 아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봉선사의 영전에 창봉 2인을 베풀게 하였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연에 나아가니 영성군 최항 좌찬성 김국강 영조판서 강혜명 예조판서 임원준 호조참판 한치인 및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동부승지 이 숭원이 아뢰기를 배를 타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처자까지 출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범한 것이 어느 때에 있었느냐 하므로 이 숭원이 대답하기를 입법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입법하기 전에 있었다면 살려주는 것이 옳다 하니 강희명이 아뢰기를 우마적의 수범자는 아울러 그 철을 죽이도록 하였으나 그 죄가 반역보다 더 클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철을 죽였으나 안됩니다. 우마적은 단지 절도일 따름인데 그 철까지 아울러 죽인 다음에 법이 너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도적 중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차도 아울러 죽이되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강도질만 한 자는 처자를 논죄하지 아니하니 그 죄가 도리어 우마적의 수범자보다 가벼워서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최양을 돌아보며 묻기를 이 법이 어떠하냐 하니 최양이 대답하기를 과연 무겁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원상 등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최항은 문장으로 저명하여 대각, 전사, 예문관을 출입하였고 한때 사한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천순 연간에 중국 황제의 조서로 우리나라의 야인에 대한 재직 문제를 물었을 때 최항이 지은 표문에 써 있기를 조서가 홀연히 십행으로 반하되니 전전긍긍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 후회스러움은 만번 죽더라도 다할 수 없으니 천일이 조림하게 하소서하니 한림원에서 표사의 정절함을 찬탄하였다. 최항이 관직에 있을 때는 건면하고 삼가에서 비록 무더운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종일토록 무릎을 꼭 꿇고 꼿꼿이 앉아있어 아랫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임원준이 아뢰기를 영릉 동구는 마땅히 두굴 마가 물을 저장해야 하는데 그 역사는 군사 4,500명을 쓰면 10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청한 것이 오래된 것을 안다. 군인을 역사시키는 것이 만약 경의 아랫바와 같다면 좋다 하였다. 예정치로 5권 예정 1년 4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가을 별시에 원점이 150을 채운 자는 시험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므로 원상 한 명의 최항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새로 즉위하여 인재를 널리 채용하고자 하니 원점을 헤아리지 말고 시험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한 명의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드디어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정동이 을해년에 하사한 집터를 환납하고 노비를 넣어줄 것을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최한, 김질 등이 의논하기를 최은은 전월에 이미 노비를 주었고 지금 또 더 주었는데 정동이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불가하니 집터의 환납함을 허락하지 마시고 다만 노비 이구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2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원경 왕후의 동성 5천인 원비 서기와 종 구지금 등을 영원히 양인이 되게 허락한다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함길북도 절도사 김교에게 치서하기를 경이 아랫바에 고라귀동, 사오귀동, 바다무동은 축성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0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평안 동서도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함길도의 고령진 성 밑에 사는 알타리가 와서 고하기를 올양업의 군사 700여 명을 모아 이번 4월에 중국을 침구하려 하고 지나는 길에 군사가 적은 곳도 또한 치려고 한다고 하니 경은 이런 뜻을 알고 변진의 방어를 배가하여 조치하라. 또 사신이 회정할 때에 초략할까 두려우니 정예병을 더 뽑아 혹 차질이 없도록 하되 그 수요는 전례에 의하여 60명을 조정하게 하라 하였다. 또 유시하기를 사헌사 홍윤성의 행차에도 영내군을 상정한 수에 의하여 뽑아 보내되 사신이 돌아올 때의 호송군도 또한 홍윤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보호해 오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2일 을해 여덟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창 전에 상식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2일 을해 아홉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 첨지 임효명은 평산부에 사는데 야화가 부모의 분산에서 일어났으므로 임효명이 친히 가서 불을 껐으나 이때 큰 바람이 일어 불길을 의복에까지 붙었으므로 놀라서 불 가운데 엎어졌는데 그 아들 임담이 불길을 무릅쓰고 등에 업고 나오니 부자의 2명과 수족이 모두 타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이조로 하여금 임당을 녹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동이 정지의 새 집을 가서 보니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궁온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또 권감으로 하여금 주안에게 삼합 동화 2부 탕관 5개 대량피 5장 해수 5지를 정동 및 신우에게 각각 삼합 동합 2부 탕관 5개 해수 5지를 주게 하였다. 이때 주안이 병을 핑계하여 방에 있자 권감이 두목으로 하여금 증물을 납정하게 하고 이어서 사사로이 화봉하는 물건을 납정하려고 했는데 두목이 고하기를 최항이 노비를 적게 준 것을 분이 여겨 곡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김보만도 못하도다. 저 김보는 연수하여 내 손자뻘밖에 안 되었는데 오히려 노비를 넉넉히 주었으니 나로 하여금 도리어 김보보다 밑에 두는 것이냐 하면서 실성통곡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최안이 권감을 방 안으로 청하여 이르기를 본국의 일이 중국과 달라 전하가 비록 명하여도 해당 관사에서 방해함이 이와 같은가 하므로 권감이 말하기를 해당 관사에서 어찌 감히 제멋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사살에 해봉하는 물건을 주고 나왔다. 예정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최안의 입후자 최계종 및 충주에 살고 있는 동생 매부 김복진을 복호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종 1년 4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춘추관에서 세조대왕 실록을 편수하면서 사초를 거두어 들이다. 이때 춘추관에서 세조대왕 실록을 편수하면서 사초를 거두어 들였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만약 사초에 이름을 쓴다면 반드시 직필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혹자가 말하기를 사초에는 예로부터 이름을 썼으니 지금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이름을 쓰게 하였다. 봉상첨정 민수가 사초에 대신의 득실을 많이 썼는데 민수의 이름을 쓴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스스로 두렵고 꺼려하여 기사관 강치성을 시켜 그 사초를 몰래 내다가 지우고 고치었다. 기사관 최철관이 민수가 지사 양성지의 일을 고쳐 쓰는 것을 보고 기사관 양수사에게 말하기를 일이 만약 눈설되면 우리들은 주의를 피할 수 없다 하니 양수사가 드디어 수창관 이영은에게 밀고 하자 이영은이 크게 놀라 마침내 여러 동료들과 상고해보니 지우고 고친 것이 무려 6가지 일이었다. 영사 1명의 최항동지사 정난종 김수령 수찬관 예승삭 조안정 및 이영은 등이 최철관의 공사를 수취하고 민수가 고친 것을 모두 적어서 아뢰기를 국사는 만세의 공론입니다. 민수가 사초를 몰래 내다가 고쳤으니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 의건부에 명하여 민수를 잡아오게 하였다. 한 명에게 또 아뢰기를 민수가 처음에 신이 강효문과 더불어 불괴를 도모했다고 썼다가 지웠는데 지금 사초에 미납된 것이 많아 신은 뒤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춘추관에 근무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당시 세조의 전지는 매우 자상하여 내가 일기에 써두었으니 경은 의심치 말라 하였다.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 한명의 등과 도승지, 권감, 동부승지, 이승훈 등을 불러 승전환관 이존명 및 주서로 하여금 민수의 집에 가서 수색하게 하였는데 종이를 태운 죄가 있어 이존명의 아뢰므로 민수를 궁정으로 잡아오게 하여 임금이 묻기를 너희 사초를 고치고 삭제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너는 어떤 사람을 시켜 빼내었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강치성에게 청하여 빼냈습니다 하였다. 이때 강치성은 부모의 병 때문에 죽산현에 가 있었는데 곧 의건부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민수에게 묻기를 너가 고치고 삭제한 것은 어떠한 일이냐 하니 민수가 하나하나 진술하고 또 말하기를 이들 사항은 그때 마침 신이 출사했다가 듣고서 썼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사라는 것은 만세에 전해지는 글인데 전해들은 이를 망령되이 기록하면 옳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치고 지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전해들은 이를 썼느냐 인군의 일도 또한 마땅히 전해 듣고 쓸 것이냐 하니 민수가 고두함에 사죄하기를 신은 본래 다른 마음이 없어 범인에 관해서 일찍이 가능한 일이 없는데 하물며 인군에 관한 일이겠습니까? 다만 사초를 바칠 기한이 핍박하여 미처 수정하고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너가 고치고 지운 데는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모두 다 말하여라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양승지가 지금 춘추관에 근무하고 있어 신이 두려워서 고치었습니다 하였다.
명하에 민수를 밖으로 내보내게 하고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 한 명의 등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더니 민수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사헌부에 관원이 옥사를 다스리다가 모두 좌천되었다. 처음에 부상 수인이 있어 재화를 다투다가 송사가 일어나자 헌부로 하여금 안치하게 하고 임금이 친히 송사를 물으니 집이 이승원 등이 대답을 잘못하였으므로 즉시 하옥시켜다가 잠시 후 용서하였는데 대사원 양선지는 홀로 구용하여 그 일에 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재직하였다. 라고 썼는데 뒤에 구용 두 자를 삭제하였고 또 처음에는 인산군 홍윤성이 부상 중 기복되어 함길도 절제사가 되었고 그때 일찍이 한 집에 이르러 잠을 자니 그 가인이 우리 처녀를 간통했다고 고소하므로 홍윤성을 하옥하여 추격하였는데 그 가인은 무소로 자주되었으며 마침내 홍윤성이 데리고 사는 바 되었다. 라고 썼는데 뒤에 거자로부터 시자까지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승취 두 자를 첨서하였으며 좌자로부터 축자까지 삭거하였고 또 처음에는 윤사흔이 술기운을 부려 취하면 문득 용렬한 은사로 남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썼는데 뒤에 사자를 제거하고 기자를 고쳐 썼으며 또 처음에는 전첨 신정이 초천되어 예문관 직제하기 되었는데 이때 신정의 형 신면은 도승지로서 전형에 관한 일을 상주하였으며 안상계를 전첨으로 삼았다라고 썼는데 뒤에 시자로부터 첨자까지를 삭거하였습니다. 또 처음에는 김국광은 성품이 절개가 없어 소절에 구애받지 아니하였고 단명이 많았다라고 썼는데 뒤에 무자로부터 다자까지를 삭거하고 통편하여 설설한 것을 가지고 어짐을 삼지 않았고 오래도록 권자에서 비방이 많았다라고 고쳤으며 또 처음에는 이때 이 시애가 거짓으로 신숙주 한 명애가 강효문과 더불어 불계를 함께 도모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썼는데 뒤에 불계 두 자를 지우고 위난 두 자로 고쳐 썼습니다 하였다. 한 명의 등이 이로써 아뢰니 전교하기를 민수의 사촌은 단지 지우고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태운 흔적도 있으니 그것을 모두 물어보아라 하였는데 민수가 말하기를 사촌은 경준, 박양, 이인석, 최희연, 이경동에게 빌려서 필삭하여 책을 만들어서 춘추관에 납부하고 그 초고는 즉시 불태웠습니다 하므로 한 명의 등이 이로써 아래고 또 아래기를 정은 원숙강이 전날에 사초에 사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니 청컨대 묻게 하소서 하여 원숙강을 불러 물으니 원숙강이 굳이 숨김으로 민수는 서소에 가두어 두게 하고 원숙강은 북소에 가두게 하였으며 편수관, 성숙 및 최철관, 양수사 등은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민수가 처음 이 일을 듣고 춘추관에 도착하니 혹자가 민수에게 일러 말하기를 무릇 사초 가운데 고치고 지운 것이 있으면 모두 도장을 찍었으니 너희 사초에도 인적이 명백하지만 어찌 이것을 가지고 추계함을 알겠느냐 하니 민수가 그 뜻을 알고 서서 응답하기를 지금 여러 신하가 납부한 사초는 누구도 고치고 지운 것이 없는데 홀로 나의 사초만 추계하였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는 이런 일이 없으니 누가 이처럼 무망한 일을 꾸몄는가 하였다. 민수의 말은 비록 쾌하였으나 두려운 기색이 있었다. 사관들이 모두 이르기를 민수의 말이 이와 같은즉 최철관과 양수사가 변명하기에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반드시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잡아들이게 됨에 따라 민수는 매우 급하여졌고 임금이 도친이 국문하자 민수는 경황하여 감히 사정을 회피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매우 곱기 때문에 민수가 옥에 나아갈 때 장차 면치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였는데 가인이 억지하여 그만두었다. 구용은 구차하게 남의 마음에 들도록 함이며 기복은 나라 일이 있을 때 상중에 있는 관리를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이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5일 무인 첫 번째 개사 최안희 등이 입조한 성씨의 족친인 우찬성 한계미의 집에 가니 우부승지 한계순을 보내어 손운을 가져가서 잔치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한 명의 최한 권감 이승원 등이 원숙강을 공문하다. 원숙강이 말하기를
전일 춘추관에 근무할 때 사초를 보니 모두 그 이름이 써 있어 신은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사관 중 직필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신은 곧바로 아뢰지를 아니하고 마침내 본원의 여러 동료들과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원숙강이 이 말을 반드시 듣고 본 바가 있고 뜻이 있어 나온 말이다 하고 곧 결박하여 장을 때리려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신은 듣고 본 바가 없고 다만 은관으로서 불편한 일을 보고 감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랜 것입니다 하므로 장 30대를 때렸으나 끝내 실정을 다 말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사초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사간, 조간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고 또 성숙에게 말했을 따름이며 나머지는 듣고 본 바가 없고 또 사사로이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니 곧 조안 및 헌납 잔계일을 불러오게 하였다. 또 민수에게 물으니 민수가 말하기를 사촌은 처음에는 직필이었으나 고치고 지운 것은 진시로 재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어찌 유독 이들 재상뿐이겠느냐. 그 외에도 두려워한 재상을 모두 물어서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물어 재상이면 어느 누군들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두려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두려운 자가 없겠느냐. 민수가 오히려 숨기는 것 같으니 그에게 장을 때려 신문하게 하라 하여 마침내 장 12여대를 때리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두려워한 재상은 정인지, 정창송, 김질, 윤자온, 노사신, 한계미, 임원준, 홍은, 이극정, 서거정, 강희맹, 한계희, 구치관, 성봉조, 성임, 이석형, 유자강, 어유소, 권맹희, 정효상, 한계순, 윤계겸, 김경광, 이세겸, 어세공, 정난종, 오백창입니다 하였다. 최연, 이인석, 박양, 이경동, 경준 등이 민수에게 사초를 빌려줬다고 해서 잡아와서 아울러 공문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민수가 사초를 빌려 달라기에 생각하기를 다 같은 사관이었으므로 주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충승당에 나아가 조관 장계이, 최연 등 5인에게 항세를 풀고 묻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민수에게 묻기를 너가 대신에 일을 썼다가 도리어 삭제하였으니 반드시 너가 대신에게 아부하려는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대신에게 원망을 살까 두려웠을 뿐이며 실제로 아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므로 곧 명하여 결박하고 장을 때리게 하였으나 민수의 대답이 여전하였다. 명하여 장을 때리지 말고 결박을 풀게 한 뒤 또 묻기를 처음 사초를 납부할 때 어떻게 납부하였느냐 하니 민수가 대답하기를 이인석에게 부탁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하므로 즉시 이인석을 공문하니 말하기를 민수가 지난번에 춘추관에 와서 사초의 이름을 쓰는가 안 쓰는가 라고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름을 쓴다 하니 민수가 사초를 봉하여 관에 납부한 뒤에 민수가 신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사초의 양성지가 고용해서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임원준의 의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써넣어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하물며 양성지는 춘추관의 당상이라 마음이 매우 편안치 않으니 도로 내어다가 고쳐 쓰고 싶다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사초는 나의 소관이 아니고 또 국사를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하자 민수가 묻기를 그 사초를 맡은 당상과 낭청은 누구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조안정 및 성숙, 강치성, 최철관이다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조안정 강치성은 내가 친히 사귀는 바이니 내일 마땅히 강치성에게 청하여 고쳐 쓰겠다 하고 또 묻기를 그대는 내일 사진하는가 하기에 신은 사진한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 몸이 아파 사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수가 사초를 사출한 것을 신이 사실상 알지 못하였는데 뒤에 민수를 권례에서 만나 그것을 고쳐 썼는가를 물으니 대답하지 않고 말하기를 구용 두 자를 고쳐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수가 사초를 고쳐 쓴 시말을 이인석이 모두 알고 있으니 반드시 이도 함께 모의하고 지우고 고쳐 쓸 것이다 하고 곧 명하여 장을 때리고 민수와 대변하게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이인석은 단지 그 일만 알 뿐이고 더불어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므로 단지 장 사도만을 때리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인석의 대답이 모두 다 바르지 않았고 단지 이끌기를 미혹한 소신이 군부의 앞에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참으로 미혹한 사람이라면 군부가 있음을 알 따름인데 너는 민수가 사초를 고쳐 쓴 것을 알고서도 바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미혹한 자가 아니라 개교가 없는 사람이다.
민수, 원숙강, 이인석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조관, 장기, 최연, 경준, 이경동, 박양 등은 박면하에 직에 나아가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 양승지가 아뢰기를 민수가 사조의 신이 구용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썼으니 신은 사국의 사진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비염하게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않았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최안의 족친인 충주의 최회덕, 서얼부, 서얼생, 엄중원, 안생, 안의생, 엄내은원과 엄성의 최산 등을 복호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5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최안 등에게 경혜루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최안 등에게 각기 말 한 필, 토표피 한 장, 청서피 200장, 호피 40장, 인삼 30건, 최하석 5장, 표지 4권, 유둔 4부, 유지석 2장, 유롱 20부, 선자 30파, 모불자 2사, 모마장 1부, 석등장 2사, 마전 2부, 통전 2부, 궁시, 고건구 일부를 쓰고 두목에게도 유롱, 선자 등의 물건을 주었다. 잔치가 파하고 사신이 관으로 돌아가니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심회의 아우인 심옥에게 궁시, 고건구와 호피 등의 물건을 주었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최안의 계후자인 최계종과 정동의 형인 정거 등에게 각기 쌀콩 아우로 20석을 내려주고 또 최계종에게 전지 2개를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한 명의 최항, 권감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을 공문하게 하였다. 강치성이 대답하기를 신이 춘추관에 있을 때 동료 최명손이 신에게 이르기를 민수가 사초를 보고자 하여 그대 보기를 바란다 하기에 제가 민수의 사초를 찾아 밖으로 나와서 민수에게 이르기를 무엇하려고 보려 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양승지의 대사한 때 일을 고쳐 쓰려 한다고 하므로 신은 곧 사초를 민수에게 주었는데 한참 만에 민수가 사초를 가지고 와서 신이 받아가지고 설이 이귀림에게 주면서 고쳐 쓴 곳에 안장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최명손에게 물으니 최명손이 대답하기를 다만 민수가 찾아보려고 한 뜻을 강치성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였고 또 이귀림에게 물으니 이귀림이 말하기를 다만 강치성의 말을 듣고 그가 고친 곳에 인장을 찍었을 따름이며 그 사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민수에게 물으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춘추관에 이르러 최명손을 보고 말하기를 강치성을 만나 나의 사초를 열람하고자 한다 하니 최명손이 말하기를 사초를 다시 열람함은 어렵다고 하면서 즉시 강치성에게 말을 전하니 강치성이 신에게 사초를 주었을 따름이고 고치고 지운 사유는 최명손이 더불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민수의 일이 발각되면서 춘추관에 명하여 모든 사초를 고치고 지운 것을 수곡게 하니 편수관 김계창이 고하기를 처음에 원숙강의 사초를 보니 권남이 졸하였다고 쓴 아래에 임금이 부처를 조하였다는 것과 권남이 큰 재택을 지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삭제하고 단지 그 졸자만 쓰여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편수관 성숙도 또한 이 일을 보았습니다 하니 곧 성숙을 불러 물었는데 김계창의 말과 같았다. 원숙강에게 물으니 원숙강은 다만 말하기를 졸자 아래에 다른 일을 썼습니다 라고만 하므로 김계창으로 하여금 면질케 하였더니 김계창이 원숙강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아무 일을 쓰지 않았는가 하니 원숙강이 비로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권남이 졸하였다 라고 쓴 다음에 이르기를 계유 정랑 때 1등 공신으로 역천하여 승지가 되고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으며 백의에서 재상이 되기까지 10여 년도 채 못 되었다. 이때 임금이 잠옷 부처를 좋아하였으나 권남은 섬기지 않았지만 항상 들어가 곁에서 모시었는데 임금이 조성문에게 이르기를 경의 치세술은 소화와 더불어 누가 나은가 하니 조성문이 말하기를 만약 소화와 같은 시대였다면 누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는데 권남이 말하기를 전에 이르기를 취렴하는 신하
신하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조성문은 출렴지신이요 윤사로는 도신입니다라고 하였다. 권남은 복권과 여장으로 송백 사이에 소유하였으나 일찍이 남산 아래에 저택을 짓고 호야하는 소리가 수년 동안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였다. 을유년에 병으로 졸하니 나이가 53세이었다라고 써서 춘추관에 바쳤는데 그 뒤에 이름을 썼으므로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까 끄려하여 가만히 취하여 졸자 하나만 썼습니다 하였다. 한명의 등이 이로써 아래가 또 말하기를 원숙강이 권남이 졸하였다라는 기사 밑에 임금에 관한 말을 함께 써놓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모두 이미 문초에 승복했다면 진실로 마땅히 결주하여야 할 것이나 추국을 할 때에야 협박으로 공사를 취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내가 침문한 뒤에 단죄에 코자 한다 하니 한명의 등이 말하기를 이들은 장을 때리지 않아도 자복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한명의 추한 권감을 내전으로 불러들여 임금이 한명의 등에게 묻기를 옛날에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므로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세종조의 권도 안지 등이 또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율로 조치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부처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을 불러 묻기를 너는 먼저 스스로 사초를 삭제했으면서 마침내 사초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직필함이 없을까 저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국사를 정감했다가 피주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고 있었지만 단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무엇하러 고치고 지웠느냐. 내가 권남의 일을 기록했다가 삭제하였는데 그 늙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냐.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조성문의 일 때문에 고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재상의 허물을 지우고 쓰지 않으면서 임금의 허물을 썼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인군의 정사는 의정부와 육조의 등록에 실려 있으므로 신이 비록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문적에 등재되어 있고 다만 재상의 일은 모름지기 사초를 기다린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신이 썼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이 말마다 반드시 성주 우신이라 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너가 나를 성이라고 삼는데 내가 지금 곧 성주가 된 것이냐. 너는 스스로 우치라 하니 너는 대신으로 두려워 지웠는데 어찌 우치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 원숙강이 오히려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에 장 15대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숨기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의 허물은 쓰고 또한 쓰고 재상의 허물은 삭제하였으니 그 정류가 무엇이냐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대신을 거스르면 그 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이 삭제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대신에게도 아부하고 인군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권감에게 이르기를 원숙강의 공사는 마땅히 재상을 추성하고 인군을 경멸하였다고 써라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경멸함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세조조의 임금의 허물을 쓰고 지금은 나를 유충이라고 하고 대신에 허물을 지었으니 너가 재상에게 추성하고 임금을 경멸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원숙강이 마침내 복제하였다. 또 민수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초에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 말을 약간 완곡하게 고쳐 썼으나 그 실상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옛날 서영관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대신의 허물을 헤아려서 쓰지 않았느냐. 너는 유사로서 어찌 국사를 정감한 죄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니로되 단지 신이 용렬하여 생각이 이해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재상의 원망을 두려워하고 고쳐 썼으나 그 말은 약간 완곡해졌고 그 실상은 없애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민수는 처음부터 항상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자못 민수의 말이 곧다고 하였다. 또 강치성에게 묻기를 민수가 사초를 내오기를 청하였는데 너는 누구와 의논하여 내어 주었느냐. 너가 민수와 사귄 지가 오래이니 반드시 공모하였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신진의 사류이기 때문에 조장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사초를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말하는 것이 매우 정직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하여 장 5도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명하여 원장을 가지고 장을 때리게 하여 3도에 이르러
쓰나 오히려 말하기를 남과는 의논이 함이 없었고 또 공모함도 없으며 다만 민수가 신과 동방생운으로 장원했기 때문에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사초를 꺼내어 주었는데 공모자가 없다면 어찌 굳이 숨기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민수가 개서한 뒤에 단지 성숙과 더불어 말했는데 성숙이 탄식하기를 민수가 왜 이렇게 할까 하였습니다. 하니 곧 성숙에게 묻자 성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들어 알았다면 성상 앞에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므로 명하여 강치성과 면질시키도록 하였는데 성숙의 말이 잘못 고드니 명하여 성숙을 방명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치성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인 것이라 그 죄는 원수간과 같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민수는 장 100대를 때려 제주 관노로 영속시키고 최명손 이인석은 장 100대를 때려 본향에 충군시키며 원수강 강치성은 차명에 처하되 원수강과 강치성의 아들을 안치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동궁으로 있을 때 민수가 서영관이었다. 민수는 물을 때마다 눈물로서 대답하기를 신이 무상하여 범한 죄가 매우 무거우니 법으로 주살됨이 마땅하오나 다만 신은 독자로서 부모가 구존하니 원컨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를 안지가 비록 오래이나 국가 대사를 당해서는 사사로움을 취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민수의 눈물이 흥건함을 척연하게 여겨 나머지 마침내 사형을 감한 것이다. 강치성은 광망하여 처음에 과거에 겁제하였을 때 정교서 박사를 제배하였으나 동료들이 강치성은 신진으로 행수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 박사 김지를 추대하여 상관장으로 삼았더니 강치성이 매우 한스럽게 여겼고 잠옷 동렬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렬 역시 물리치고 한데 어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기사관이 되기를 구하여 춘추관에 사진하였다. 민수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여 촌간 척독에도 반드시 기이한 말과 아름다운 글씨로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보였으며 소소한 장난에도 남의 밑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었다. 그러나 성품은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없었다. 원숙광도 경박하여 마침내 이러한 실패를 저질렀다. 이인성은 온유하고 수미하여 부모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 비록 불쾌함이 있어도 질은 거색함이 없고 성품이 또한 청렴 결백하여 이명간에 구차한 뜻이 없어 그 비찬됨에 미쳤어도 담소 자약하였다. 여장은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지팡이이다. 동방생운은 같은 때에 생운시에 합격하여 방목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촌간 척독은 짧은 편지이다. 질은 거색은 말을 빨리하고 얼굴에 당황한 모양이다. 이명간은 이해와 명분 사이다. 피차는 귀양감을 말한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호재에 전지하기를 최한의 족친인 음성의 김호, 전선동, 정성동, 이생과 충주의 최사강을 복호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정효성을 보내어 최안 등에게 금강 내산도 각기 한 폭씩을 주니 정동이 그 그림을 보고 관반에게 이르기를 이 그림을 진언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관반이 말하기를 당초에 진언할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세대인에게 분정했을 따름입니다. 이 그림은 오매로 축을 삼아 진언하게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옥축으로 곧 치겠습니다 하니 최한등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5번 예정 1년 4월 2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테스 종정국이 사인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예정실록 5번 예정 1년 4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최한 정동이 한 지인 윤길생의 집에 갔다. 정동은 정거의 집에 갔으며 취매는 정선의 집에 가서 영당의 전을 베풀고 이어 정항의 집에 갔는데 모두 승지를 보내어 공원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사신이 우찬성 한계 및 서성군 한 지인의 집에 갔을 때 각각 사증함이
있었는데 한친이 여러 번 승정원에 와서 공포하여 회정하기를 청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무릇 조씨는 성상의 명령을 받고 사신을 찾아뵙는 것이고 사신이 만약 정리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모두 성상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물로서 회정하는 것이나 지금 한개미 한치인은 입조한 여자들의 족친이라는 이유로 이를 정리하였으니 성상을 위하여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물로 회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국가의 물건을 이와 같이 쓰는 것은 마땅치 않으나 그것을 여러 원상 등에게 물어보라 하니 영의정 한명의 영성군 최항 창녕군 조승문 등이 의논하기를 사신이 사사로이 정리한 물건을 공물로서 회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 의논이 옳다고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29일 이모 첫 번째 개사 죄안이 입호한 아들 최계종의 철을 가서 봄으로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공원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3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최안은 김복진의 집에 갔고 정동은 정제의 집에 갔으므로 모두 성지를 보내어 선운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3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영은을 형조 참판으로 윤자를 한승부추와 윤으로 이극돈을 우윤으로 김지경을 이조 참의로 양순석을 예조 참의로 삼고 도승지 권감은 자헌대부를 더하고 김순명은 장례원 판결사를 삼고 경상도 관찰사 김종순은 자헌대부를 더하였는데 이극돈 권감에게 재집사를 내려주고 아울러 한 작업을 올리었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3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먼저 날에 문예를 시험할 때 재수를 잘한 자가 적었습니다. 청건대 다시 성균관 지사를 세워 그로 하여금 교회하고 권리하게 하여 풍문을 들치게 하소서였다. 도승지 권감이 또한 아뢰기를 예법의 성균관에서 봄, 가을로 과시가 있고 사부 학당 및 외방에는 6월 도회가 있었는데 이 법은 매우 아름다우니 청건대 다시 세우소서하니 임금이 한명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교회는 잘 가르쳐서 잘못을 뉘우치게 합니다. 도회는 서울의 사부 학당이나 외방의 향교에서 매철마다 생도를 모아 신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의 도회의 50일 안에 각각 우수 환자 3인을 뽑아 바로 회시에 나아가는 특전을 주었다. 잘못은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3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내금위에 혹 재주 없는 자가 있으니 다시금 타기 한 자를 뽑아 별도로 설정해서 위로 일컫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3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삼관의 매 도목마다 선전시키는 법을 다시 세웠다. 국조에 삼관을 두어 처음 과거에 올라 산관을 받은 자를 분속하고 찾아러 올렸는데 매 1도목마다 1원을 올려주었다. 동료 중 과실이 있으면 문득 면책하되 감히 그러다고 할 수 없어 사풍을 유지하는 데 실로 영향이 컸었다. 그러나 계율법이 서면서부터 삼관, 천전법도 또한 다른 관사의 예의에 따라 임기가 차면 곧 옮겼기 때문에 겨우 과거에 오르자 곧 분경하는 마음이 생겨 사풍이 날로 떨어졌고 또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교책하지 아니하여 다시금 고풍이 없어졌다. 영의정 한 명의 건의로 복구되니 사림에서 아름답게 여겼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4월 3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영릉을 이미 옮긴 뒤에 도제조 밀성군 이침이 낭리의 농공을 청한 임금이 이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판서 홍응이 말하기를 이는 신자의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니 일일이 미미한 공로를 녹공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여 청천군 한백륜이 청하기를 광릉의 역사는 이미 논공하였으니 청컨대 광릉의 예에 따라 논상하소서는 임금이 영의정 한 명의 영성군 최항에게 명하여 의논하였는데 한 명의 등이 의논하기를 자궁인자는 자제에게 관품 한 계급을 대신 가자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광릉의 고사에 의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최안 등이 내굴하여 하직하는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드디어 태평간에 거둥하여 전별련을 베풀었다.
잔치 도중에 임금이 두목 등을 불러 친히 수를 내려주고 월산대군 이정과 자을상군 금상의 휘이다. 에게 명하여 나와서 최안 등을 보게 하니 최안 등이 답례하였다. 영성군 이부, 봉원군 정창성, 고령군 신석주, 능성군 구치관, 영의정 한명회 등이 차례로 수를 돌리었다. 잔치가 파하자 연탁을 충훈부에 내려주고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궁원을 가져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또 권감에게 명하여 의복, 화, 포 등의 물건을 최안 등에 주게 하였다. 여정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동이 정거의 집을 가서 보므로 오부승지 정효상에게 명하여 궁온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여정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형제 전지하기를 살인 강도의 아들은 교형에 처하되 천은 극변의 관비로 용속시키고 살인을 하지 않고 강도질 한 자와 오마적의 수범자의 처자는 극변의 관노비로 용속시키며 도둑의 처나 그 남편이 죄를 입은 자, 또 시집가기를 구한 자, 도둑으로 무사람이 모두 아는 자, 및 아들이 도둑질을 범한 자는 재범의 예의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2일 얼리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최안 등을 전송하였는데 잔치가 파하고 최안 등이 하직함으로 임금이 친히 궁시를 집어서 주고 두목 등을 불러 친히 수를 내려주었다.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궁원을 가져가서 영의정 한명에 예조판서 임원중과 더불어 최안 등을 벽제역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어가가 돌아오다가 하승근 정현조의 집에 거동하였는데 명하여 정현조에게 쌀 5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2일 얼리후 두 번째 기사 본 예빈시의 관원이 최안 등을 홍제원에서 전송하니 심회가 최안과 더불어 분이 나서 서로 꾸짖다가 울음이 터지고 욕설이 놓았는데 최안이 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려 구타하려고 하자 두목 등이 말렸다. 심해가 가죽신 끝으로 최안의 양자 손을 치면서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돌아가서 황제에게 아르면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 최안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초기와 같이 보는데 너가 어찌 능히 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크게 싸워 전별주도 마시지 않고 떠났는데 벽제에 이르러 한명회 등이 잔치에 나오기를 청하자 최한과 심해가 모두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일어난 것이 자중의 일이었으니 귀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수상과 내신을 보내어 멀리 우리들을 위로하시는데 어찌 감히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전하께서 내리신 잔치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최한 등이 모두 나와서 잔치에 나아갔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2일 얼리후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성숙이 그 아우인 시강원 필선 성균 전적 성건과 더불어 상서하기를 신의 아비 성순조는 지금 전라도 광주 목사가 되었는데 나주에 차견되어 가서 적당을 잘못 엄하게 국문하니 적도들이 신의 아비를 미워하여 해치려고 모여 꾀하기를 광주 목사가 우리 무리들을 공신하니 형세가 장차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만약 먼저 이를 도모하지 않으면 위험한 처지에 당할 것이니 어두운 밤을 텀타 저격하자 하니 신의 아비가 듣고 장차 수포하려는데 이때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형세가 장차 다시 올 것 같다. 신의 아비가 앞서 나주에 이르니 고을 사람인 환자 김윤생이 도둑의 근각을 가만히 말해 주었는데 적도가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적도가 신의 아비의 좌우에 있어 노솔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적이 밤에 김윤생의 집에 들어가 여사를 분탕하고 김윤생을 박살내어 죽였으니 그것이 누설되었음이 분명하여 신등이 이를 듣고 경악하였습니다. 본 도둑은 월출산, 무등산 두 산의 깊숙한 수만한 곳에 무리를 지어 왕래하고 서로 응하며 낮에는 모이고 밤에는 흩어져서 열의에 횡행하니 백성의 피해가 매우 심합니다. 국가에서 이미 경찰관을 보내 수포하게 했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은 경찰관이 품질이 낮고 인망이 가벼워 능히 섭복하지 못하므로 비록 수령과 더불어 협력하여 날마다 방략을 의논하여도 전에 사령한 자들이 적도와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어 기밀을 재빨리 통해서 즉시 도망에 흩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라도 한도는 본래 백제의 옛 땅으로 인심이 박악하기가 다른 도의 배나 되니 만약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금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등은 엎드려 원하건대 한 대신을 보내어 관찰사 절도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적정을 밀고 하도록 허락하여 포획할 때에는 마땅히 그 고을의 이조를 사용치 말고 별도로 다른 고을의 군사를 뽑아 혹은 열이나 산곡의 굴혈을 살펴서 뒤져서 다 잡도록 한다면 비록 다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들은 장차 두려워하여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를 본 뒤에 곧 전라도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영암 광주의 경계에 적도가 때를 지어 끊김없이 횡행하므로 백성들이 화를 입음이 적지 않다. 일전에 숙혐으로 나주 환자 김윤생의 집을 분탕하고 김윤생을 살해하면서 혀를 자르고 배를 갈랐는데 그때 저씨 추포해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위임한 뜻에 어긋난다. 지금 성숙 등의 상세에 보니 수재를 살해할 뜻을 품기에 이르렀으니 국가에 대한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성숙의 글을 봉하여 보내니 경등은 보고 모름지기 경찰관 유문통과 더불어 포치할 것을 비밀리 의논하여 군사를 발하여 수포하되 굴혈은 모조리 수색하기를 기하라. 만약에 혹시라도 능히 추포하지 못한다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하였다. 성숙 등이 인하여 귀건하기를 청하므로 명하여 역마를 타고 가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2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창녕군 조성문을 배성부에 중추 성봉조를 평양에 행호군 송문림을 안수에 형조판서 강희명을 어주에 보내고 별도로 동부승지 이승훈을 개성부에 좌부승지 한계순을 어주에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선위하게 하고 또 행호군 김유래를 보내어 요동도사를 선위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2일 을이후 다섯 번째 기사 정동이 회정할 때 신천의 본가에 들이려 하므로 호조판서 노사신을 황해도의 반송사로 삼았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호주의 쌀에기를 경외의 관리로서 체대할 때 관장한 잔물이 결손이 있어 해유를 받지 못한 자가 만약 상언하면 특별히 급록을 허락함이 드디어 전례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전량이 쉽게 허무되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한때의 특명을 제외하고는 매우 해유를 상고하여 급록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경외의 관리 및 고자는 한결같이 공처의 응당 결손된 잔물을 한성부에 이문하여 징수하나 본부에서는 즉시 추징하지 못하여 수년간에 끌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참컨대 이제부터는 여러 관사에서 징수한 물건은 호조에 보고하고 한성부에 이문하여 분방 치부대 하되 매 삼상마다 본조에 수송하게 하고 본부의 난관이 최대한 뒤에 그것의 징수의 여부를 상고한 뒤에야 바야흐로 회유를 주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제 전지를 받들어 보건대 평안도 영강 여러 고을 양향이 거의 다 되었으니 남도 여러 고을의 전조를 관찰사로 하여금 영강 여러 고을에 분정하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납부하게 하고 안주의 군수는 삼도 수군 절제사로 하여금 어주로 조운하여 차차로 수운하게 하며 황해도 등 여러 고을의 전세를 분정하고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일은 금년부터 하도록 하되 우선 안주의 군수 및 이만석은 강변의 여러 고을로 이송하게 하소서. 또 황해도 여러 고을의 군수 및 이만석은 안주 이남의 여러 고을로 조운하게 하였는데 다만 1년 내에 조운을 끝내는 것은 형세가 어려우니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량을 헤아려서 조운하게 하되 매년 수송하는 수량을 계문하게 하소서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병조 도총부에 전지하기를 이 앞서 본래는 인정전과 파루 후에 문을 닫고서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으나 자물쇠를 채우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자물쇠를 채우도록 하되 만일 변보 관계와 국가의 대사, 행행, 조참, 제사, 할애 등의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선전 표신을 사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출입자를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인정은 야간 통행을 금하기 위하여 매일 밤 10시에 큰 쇠북을 28번 치던 일이다. 이에 따라 성문을 닫았다. 하루는 오경 3점에 큰 쇠북을 33번 치던 일인데 서울 도성안에서 인정 이후 야간 통행을 금하였다가 새벽이 되어 통행을 풀 때에 치던 것이다. 여종실록 5권 여종 1년 5월 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명하여 문무를 겸전한 자로 하여금 문과와 무과를 번갈아서 시험 보는 일을 금하지 말게 할 것을 의논하여 아뢰었었는데 예로부터 양과를 번갈아서 시험 보는 것을 금한 적이 없었으나 다만 문과와 무과를 한꺼번에 아울러 시취하기 때문에 비록 문무 양제를 겸전한 자라도 번갈아서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번갈아서 시험 보기를 자원하는 자는 아울러 시험 보기를 허락하되 다만 무고의 향시, 관시, 회시는 여러 날 동안 시취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장하여도 무방하나 다만 전시는 하루 만에 시험을 끝내기 때문에 양과에 모두 던자는 시제하기가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무고의 전시를 매번 문과 다음 날에 치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종실록 5권 여종 1년 5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서 상식하였다. 여종실록 5권 여종 1년 5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상궁 홍치에게 봉부인의 상류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여종실록 5권 여종 1년 5월 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춘추관에 수를 내려주었다. 여종실록 5권 여종 1년 5월 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성중의 사람들이 훈련관의 사장에 모여 척석기를 하였는데 양진이 서로 싸우다가 사상자가 나오기까지 하였고 사녀들이 다투어 구경하였다. 국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종은 사람은 다칠까 염려하여 통금하였으나 이때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명의 우의정 윤자운 좌찬성 김국강 우찬성 한개미 좌찬천 유수 우참천 이극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전일에 이영 및 이유 정종의 아들 등에 관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상냥하여 처리하겠다 하니 다시 아뢰기를 온컨대 상상의 교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유의 아들에 관한 일은 내가 지금 아직 상냥하지 못했고 영과 정종의 아들에 관한 일은 내가 세조의 전교를 친히 받들어 책에 써두어서 옳고 그른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 경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한명의 등이 아뢰기를 유가 이용과 더불어 반역을 함께 도모하였으나 용은 이미 복지하였고 유는 성자를 특별히 입어 외방으로 유배되었는데 세조께서 자주 중사를 보내 안심하고 살라고 효유하였으니 그 후에는 지극하였습니다. 유는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무사를 모아 선동하여 어지럽히고 도모하였으니 이것은 유가 사세가 궁박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장차하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정종의 아들을 서용하기에 이르렀으니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대저 부모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는데 유와 정종의 죄는 종 사이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자손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대의로서 단죄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유는 이미 죽었으므로 지금 그 아들은 평민과 다를 것이 없으니 돌아보건대 그 힘으로 능히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정종의 아들은 비록 혹 서용한다 하더라도 이조나 병조를 맡길 것이 아니고 또 위장이나 부장을 맡길 것도 아니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느냐 하였다. 한명의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 만세의 사직의 대계를 한때의 사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종조에는 회언의 자손도 또한 사형을 감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법대로 조치하게 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 이미 익히 헤아려서 처리한 것이다. 하니 한명의 등이 또 아뢰기를 만일 죄를 더하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여러 절도에 안치하고 관방에 출입하여 간특한 짓을 함이 없도록 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재산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다. 한명회가 또 아뢰기를 성균관의 상임 당상은 지사, 동지사, 대사성을 겸하게 하여 정에게 구애하지 말고 각기 직차에 따라 제수하게 하소서. 문신의 봄, 가을에 부시하는 절차 및 성균관 사학, 외방, 유생의 도회에 곧바로 나아가는 절차는 청건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곧 이조와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성균의 겸관은 청컨대 아랫바대로 하되 이원을 설치하여 관품에 따라 사하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에서 아뢰기를 1. 매년 봄, 가을 두 철에 의정부 및 관각의 당상이 의정부에 모여 문신인 통훈 이하를 부시하게 하되 그 등재를 고사하여 계문에서 치부하게 하고 1등인 시권은 아울헤아려서 3차에 1등 한자를 논상하게 하소서. 1. 성균관 유생 200인을 매년 춘 3월과 추 9월에 구례에 의하여 공개하고 의정부 본조 및 관각 당상이 성균관에 모여 혹은 강론하고 혹은 제술하게 하되 3서를 대통한 자와 3차에 1등 한 자는 문과 회시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며 유학으로서 1서를 통하거나 혹은 1차에 1등 한 자는 통계하여 생원 진사시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고 아울러 전강의 획수를 헤아리게 하소서. 1. 사학의 유생 80인을 간택하여 남학에 한꺼번에 모아 양시에 공개하고 고강, 제술 및 시험에 곧바로 나아가는 절차를 한결같이 성균관의 예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학은 벼슬 하지 않은 유생을 말한다. 획수는 근무 일수이고 남학은 선덕 남부에 있던 사학 중의 하나이다.